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연착륙 기대 대 금 비트코인 가격 상승입니다. 오늘 제목으로 택한 냉정과 열정 사이는 2001년도 일본인 감독 나카에 이사무가 만든 영화 제목입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상당히 올랐습니다. 금요일 날은 11월 비농업 부분 고용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기대치 18만 개를 웃도는 19만 9천 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실업률도 예상보다 낮은 3.7%를 기록해서 실업률 하락과 이에 따른 급여 소득의 상승은 계속 연착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논리, 기대가 여전히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S&P 500 12월 8일 기준으로 연초 대비 20% 올랐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랐죠. 6월 31일 정고점 4,588포인트를 가볍게 갱신했죠. 내년도 2024년은 선거해입니다. 전 세계 인구 41%가 투표에 참가합니다. 1월에는 대만, 2월에는 인도네시아, 3월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4월에는 한국과 인도, 5월에는 영국, 6월에는 유럽, 11월에는 미국 대선이 있죠. 일반적으로 선거 때는 표를 의식해서 정치가들이 경제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내년에 확실히 금리가 인하될 거고요. 또 돈이 많이 풀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년 경기가 호황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이 연일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에 특별히 우리나라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금 관련 상장지수 펀드 ETF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원자재 ETF의 평균 자산 증감률은 3.81%인데 금 현물 ETF는 14.7%나 올랐습니다. 다른 원자재 대비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여기 금 선물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연초 대비로 거의 10%가 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금 가격 랠리가 무섭게 펼쳐지고 있죠. 올해 자산 가격 상승의 최고는 뭐니 해도 비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른 주식이나 다른 지수도 있겠지만 세계 10대 자산군 안에 들어가는 볼륨 크기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따라올 자산군이 없었습니다. 올해 164%나 올랐습니다. 특별히 10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내년 1월 현물 ETF가 출시될 것이라고 하는 호재가 선반영되면서 이렇게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 내년은 선거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에 좋은 영향을 미치죠. 거기에 비트코인의 입장에서 보면 현물 ETF 승인 기대와 내년 4월경 4차 반감기가 있죠. 이렇게 추가적인 호재가 비트코인에게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의 대장주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약간 주춤한 상태에서 제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이 상대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8일 기준으로 2,372달러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지난 5월 이후 최고치 가격이라고 합니다. 미국 주식은 올해 20%나 올랐는데 중국을 대표하는 상해 종합 주가는 마이너스 거의 5%를 기록했습니다. 특별히 5월 상순부터 보면 무려 12.53%나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죠. 이 기사에서도 중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코스피 우리나라 대표 주가 2600선을 회복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9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은 중국 경제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올해 중국의 증시가 별로 좋지 않았죠. 그 영향으로 우리 코스피 올 한 해 13%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 13%는 미국의 20.4%에 비하면 저조한 상승률이죠. 실물 경제를 그대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구리 선물 차트입니다. 올 초부터 보면 마이너스 1.19% 하락했습니다.
구리 가격이 이렇다는 것은 지금 실물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이죠. 유가도 실물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최근 10월 달부터 서부 텍사스 중진류 가격 하락이 심상치 않죠. 앞으로 세계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특별히 증시는 내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서 많은 주식들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이번 주 13일 수요일 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 의장 파월이 무슨 말을 할지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여전히 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고, 구리나 유가에서 보듯이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오지 않나 하는 우려감에 사로잡혀 있는 부류도 있습니다. 그런 탓인지 최근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많이 뛰고 있죠. 그리고 새로운 투자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비트코인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상태는 영화 제목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처럼 한쪽은 열정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쪽은 냉정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희는 S&P 540, 미국 고배당주 40, 금 10, 암호화폐, 특별히 비트코인 10 비율의 포트폴리오를 유지할 것을 시청자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이 10%,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에 급등했죠. 이 마지막 암호화폐의 몫을, 그래서 이제는 비트코인을 사지 말고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이더리움을 살 것을 여러분께 권유합니다. 앞으로는 이더리움으로 적립식으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에 산 비트코인은 그대로 보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속한 40장 29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0절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더라도, 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기 곤비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곤비라는 의미는 뉴 잉글리시 바이블로 fai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혼절하다는 뜻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절한다는 의미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는, 그것이 앙망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던 말입니다. 꽹후의 두런두런 시청자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